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나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너무나 흥분이 됩니다. 오늘도 이 흥분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오늘 영상도 리뷰를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바로 제 앞에 있는 맥라렌 F1입니다. 맥라렌은요, 할인할 때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하는 친구예요. 아무래도 할인 목록에서도 보면 인기가 별로 없는 제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 1400피스 정도가 됩니다. 가격은 25만 9,900원이에요. 사실 뭐 기어 박스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슈퍼카처럼 이게 비싼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가격 정책에 좀 실패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요, 절대 이 가격은 정가로 사지 마시길 바래요. 할인도 20% 말고요, 한 40%까지 할인을 해야 한 16만원 정도에 사야 가격 대비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박스를 열어서 함께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4번 봉투까지 있고요. 봉투 안에서도 작은 핀을 담은 봉투가 같이 있습니다. 자, 타이어도 보면요, 지금 배트맨 텀블러 타이어하고 같은 타이어가 들어있는데 조금은 아쉽긴 해요. 이 타이어가 이 실제 차량도 앞에 타이어가 조금 더 작거든요. 스티커는 2장인데 확실히 개수가 많아요. 붙이는 것도 굉장히 일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서의 첫 페이지는 레고 모델과 실차가 함께 있고요, 차량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고 협력 디자이너 팀에 대한 인터뷰도 들어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이제 조립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어 쪽 차동 장치하고요, 서스펜션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구형 디퍼런셜 기어를 사용했고요, 리어 엑셀의 구조는 더블 위시본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서스펜션은 푸시로드 방식으로 구동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일반 슈퍼카와 비교를 해도 스프링의 위치가 좀 다르죠. 이렇게 충격 흡수 장치, 그러니까 압축을 시키면 푸시로드 방식의 서스펜션이 작동을 해요. 자,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프트암을 결합시키고 커다란 사각 프레임을 결합해요. 자, 엔진은 6기통 V형으로 되어 있고요, 리어 쪽 기어와 맞물려서 이렇게 피스톤이 움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차량의 앞쪽 파트를 만들어요. 프론트의 서스펜션은 아주 신기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서스펜션을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압축해서 밀어 넣거든요. 이렇게 밀어 넣어서 작동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서스펜션의 코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절반 정도만 압축되고 끝까지 압축하고 난 뒤에 다시 풀리면서 서스펜션이 작동을 할 것 같아요. 지금 WC 본의 중앙에 링크가 있잖아요. 이 링크는요, 처음에는 유심히 관찰하셔서 링크를 연결해야 해요. 한쪽만 만들면 나머지 한쪽은 이미 만들어 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조금은 익숙해질 겁니다. 자, 윙렛 역할을 하는 패널을 서스펜션에 고정시키는 것도 이 신기한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차로 보면 약간 휠하우스 디자인 같지만 와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새로운 3/19 프레임도 이미 우리는 아우디에서 봤죠. 그런데 이 차가 발매 당시에 처음 출시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대를 강화하면서 조립해 가면 돼요. 자, 이제 프론트와 리어 쪽의 어셈블리를 결합해요.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도 계속 프레임으로 붙여나가서 보강을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봉투는 외장을 붙여나가는 작업입니다. 대부분 1번과 2번이요,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3번부터는 외장 패널을 계속 붙여가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양쪽에 사이드 패널을 장착하고 있는데 확실히 장착하고 나면 차가 조금씩 커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의 곡선 패널을 이렇게 부착을 시킵니다. 이 깃발 브릭을 사용한 이 모듈은요, 바닥에 장착을 하는데 이 부분은 벤츄리 터널 기능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벤츄리 터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기가 앞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통로가 좁아져서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바닥과 차체가 더 달라붙게 되는 구조예요. 지금 이 F1은요,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이펙트, 그러니까 공기를 이용해서 차를 바닥으로 눌러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프론트 윙을 볼게요. 프론트 윙은 삼각형 패널을 사용해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노즈 부분은요, 시스템 브릭을 사용해서 모양을 좀 나타냈습니다. 자, 리어 쪽으로 가볼게요.
리어 쪽은요 블레이드 브릭을 설치해 줘가지고요 약간 각도를 올렸습니다. 자, 이 브릭은 푸조 하이퍼카와 비슷한 구조죠. 자, 다음으로는요 주황색의 사이드 패널을 붙여가요. 이 사이드 패널은 층을 만들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타냅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붙이면 어느 정도 바디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사이드 미러는 특이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장착법도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의 리어윙은요 수동으로 작동하는 DRS 패널이 제공됩니다. 이 DRS는 순간 가속을 할 수 있는 이 존이거든요. 이 존에서만 DRS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DRS가 뭐냐?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릴 때 사이버 포뮬러 봤죠? 그때 갑자기 차가 막 변신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가잖아요. 그 직선의 존이 바로 DRS 존입니다. 그 존에서 리어윙의 공기 흐름을 차단하는 이 뒷날개를 열어가지고 공기 저항을 줄여주죠. 자, 앞쪽으로 가서 헤일로를 좀 볼게요. 저도 처음에 만들기 전에는 이 헤일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헤일로는 운전자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헤일로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F1의 디자인을 망가뜨리게 하는 요소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품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헤일로는요 사고 시에 충격을 완화하거나 흡수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장치예요. 자, 마지막으로 상단에 이렇게 장착을 시켜주면 바디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바퀴는 장착을 해주고요. 휠 커버를 붙여주면 자, 이렇게 멋진 F1 포뮬러의 자동차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좀 멋있어 보입니까? 전고가 너무 낮아가지고요 손가락이 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운데를 파지하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 손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가지고 놀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그냥 이렇게 굴리는 작업만 할 수 있어요. 바퀴를 이동할 때는 핸들 쪽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가지고 바퀴를 이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쪽을 좀 보겠습니다. 앞쪽에 지금 프론트윙이 있죠. 이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윙렛이라고 하거든요. 비행기를 보면 날개 끝에 접힌 부분 있죠.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발생하는 와류, 그러니까 공기 소용돌이가 있거든요. 그 공기 소용돌이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휠 커버를 좀 봐볼게요. 자, F1 같은 경우에는요, 빨리빨리 타이어를 교체하잖아요. 휠 커버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카다에서 벤츠와 라이센스를 맺은 제품의 타이어를 보면요 금방 우리가 알 겁니다. 이 파란색은 웹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쓰는 타이어인데요, 포뮬러 같은 경우는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맑은 날씨에 사용하는 것과 비가 올 때 사용하는 타이어가 색깔별로 다 달라요. 자, 이렇게 루프 쪽에 가보면요 손잡이가 있죠. 저는 손잡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잡고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네, 이렇게 편해요. 자, 여기 보면은 엔진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엔진 피스톤의 구동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차량에는 엔진이 보이지 않아요. 어쨌거나 뭐 보이면 좋죠. 네, 완성도도 있고 또 피스톤이 움직이면 그래도 하나의 기믹으로 생각하면서 이 차의 장점이 좀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 자, 후면을 좀 봐볼게요. 자, 후면은 자, 이렇게 지금 DRS를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완성되고 나서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길이는 훌륭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장식장을 보면 뭐 400 사이즈도 있고 500 사이즈, 뭐 600, 800 사이즈가 있잖아요. 대부분 뭐 800 아니면 600을 사실 텐데 800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600mm는요, 이게 650이라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좀 보관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분해하고 이거 팔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고 나서 이런 경험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길이가 길다. 그것이 최대의 단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더 즐겁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